글쎄 오늘 코스피가 닷새만에 조정을 받으면서 대형주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오늘 첫 종목 LG이노텍 점검하겠습니다. 4477님께서 올려주셨고요. 매수 진입가가 93,000원, 비중 20% 들고 계신데요.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틀 연속 조정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는 지난주에 보니까 3분기 실적 약간 안 좋을 거다, 예상치보다 안 좋을 거다, 증권사에서도 분석도 나오기도 했고 지금 보면은 지지선을 거의 다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LG이노텍에 대한 좀 어떤 관점 가지고 계실까요? LG이노텍은 지금 9만 원대 매수를 하셨으면은 조금 이 종목은 어차피 시간으로 가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넓게 열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쪽으로는 한 8만 원 정도까지 열어 두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2조 정도밖에 안 나올 정도의 어떤 캐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주가 자체가 지금 최근에 조정으로 좀 부진한 영역에 있지만 LG그룹 쪽에서 그나마 플러스 알파를 좀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멘텀 자체가 LG이노텍은 현재로서는 모멘텀이 좀 부재한 상황이고요. 조금 길게 봤을 때는 주가의 성장 스토리를 만들어낼 만한 내용이 전반적인 지금 흐름이 중국 쪽에서도 부동산 가격대가 회복되고 있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주택 회복이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미국과 중국 모두가 소비를 지금 부양하고자 하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부양이 주택 가격 쪽으로 포커스가 계속해서 좀 맞춰질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주택 가격과 가장 민감한 섹터 내지는 신규 주택 쪽에 대한 모멘텀이 만들어졌을 때 IT 섹터는 좀 반응을 민감하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패널 가격들이 좀 많이 움직일 수 있게 되고요. 그로 인한 LED 쪽에서도 가격대 자체가 일단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일부 현재로서는 좀 중기 전망이지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LG가 사실 중국 샤오미나 화웨이 쪽에 샌드위치로 끼워버리면서 기존에 LG가 하던 덤핑 모멘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삼성이나 애플 쪽 먼저 때 어느 정도의 사업을 추진해서 시장성이 만들어지게 되면 LG가 가격으로 공세를 해가지고 덤핑을 했던 그 역할을 지금 중국 업체들이 해버리고 있기 때문에 LG가 지금 가지고 나온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자동차용 전장 사업입니다. 특히나 LG이노텍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 모듈 쪽에 대해서는 앞으로 무인카까지 향후에 진행될 자동차 전장화의 핵심 부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멘텀은 꾸준히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기업의 어떤 밸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번 시장에서도 지켜낸 8만 원은 쉽게 무너지기는 좀 어려운 가격이 아닌가라고 싶기 때문에 아직은 이 종목은 추세 자체도 상승 추세가 아니라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쉬고 있는 이 안쪽에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8만에서 한 10만 정도의 진폭에서 움직일 거라고 예상되고요. 현재 9만 원대는 요 중심 가격대 정도가 되겠죠. 그럼 이 위쪽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보수적 관점, 아래쪽에서는 오히려 조금 적극적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9만 이하라면 오히려 현재 하락을 두려워하시기보다는 조금 맞서 싸울 정도의 가격이 된다라고 보시고 다만 패턴 자체가 속도가 빨리 나오거나 결과가 빨리 나오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 단타로 보셨다라면은 적당히 단기 반등을 이용을 해서 현금화 하시는 게 맞겠고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LG이노텍의 앞서 말씀드렸던 LED 쪽이라든지 혹은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 휴대폰, 스마트폰 자체가 스펙 경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듀얼 카메라입니다. 카메라를 이제 듀얼로 탑재해서 나올 가능성들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서 일단 카메라 모듈 쪽의 캐파 성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길게 가실 거라면은 현재 오히려 9만 이하대에서는 저점 매수 그리고 중기적인 관점에서 홀딩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9만 원대 진입 내지는 9만 원대 중반에서는 단기 매도 이렇게 두 가지 이완화된 전략으로 가져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하나케미칼 주목 한번 점검 가겠습니다. 토비님께서 궁금하다고 올려주셨네요. 매수가 22,000원 손실 구간이고요. 30% 들고 있습니다. 잘 올라왔거든요. 최근에 굉장히 강했는데 지금 매수 가격대를 보니까 거의 고점 라인에서 한 몇 달 정도 끌고 오신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매수가까지는 회복되기까지는 남아있는데 최근의 추세는 좀 살아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좀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하나케미칼은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수급 보고 가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하나케미칼은 뭐 대표적으로 예전 같은 경우는 범용화학제였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은
오히려 OCI보다 더 대표되는 태양광 관련주로서 포커스를 맞추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시장에서 태양광 산업 자체의 구조가 기존의 폴리실리콘 위주의 어떤 시장에서 이제는 인곳이라든지 웨이퍼라든지 이런 쪽으로 넘어오고 있기 때문에 대형 발전 시장이 아니라 이제 소형화된 시장으로서의 모멘텀들이 강화된다라면은 폴리실리콘 원재료 생산보다는 그런 제품 생산 쪽에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뭐 솔라윈이라든지 그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 그쪽에서도 글로벌리한 어떤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태양광 소형 태양광 전지 사업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주가에 녹아들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밑에서 한 10,000원대에서부터 뭐 거의 묻지마 매수를 계속 사고 있습니다. 보통 기관들이 이렇게 주식을 장기적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 뭐 결국은 갑니다. 그럴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근데 제가 말하는 그 결국은요 25,000원이 넘어야지 이제 결국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그 전까지는 그냥 등락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22,000원 매수라면은 큰 성과는 아직은 당장은 나오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하나케미칼 정도 되는 스케일의 종목이 이 정도, 즉 2012년도부터 저항받던 이 자리를 넘어간다면은 장세 자체가 좀 상승 쪽으로 전환이 완전하게 이루어져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초화학 쪽에서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롯데케미칼이나 LG화학이 좋은 움직임, 오히려 금리는 인상되지 못하면서 화학주들이 조정이 나온 것처럼 좌우간 연말에 금리 인상은 기정화되긴 된다라면 경기 쪽에 대해서 시장은 바라볼 겁니다. 그럼 민감주의 대표 섹터인 화학주들은 시장 수익률을 분명히 상회할 수 있을 거고요. 한 가지 매매에 있어서 좀 변수는 하나케미칼은 미국 대선도 영향을 좀 미칩니다. 힐러리의 지지율이 낮다라는 점이 오히려 미국 민주당 후보로서 힐러리가 유력 후보에서 오히려 2순위로 밀린다라는 점에서는 하나케미칼에는 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힐러리의 주요 정책이 녹색 성장과 이 태양광 시장에 대한 어떤 발전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장들이 이 태양광과 관련한 대체 에너지 쪽에 대한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힐러리 옆에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의 미국 대선 후보 지지율이 낮아지고 민주당 후보로서의 어떤 평가 자체가 낮아진다라면은 전반적인 이 대체 에너지 관련 종목군들의 2016년도 기대 수익률이 조금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로서는 높게 사셔서 뭐 16,000원까지 떨어졌다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25,000원이 넘어가야 진짜 추세가 나온다는 관점 보면 매수가가 조금 높습니다. 일단 시장이 강력한 경기 상승으로의 전환, 강세장으로의 전환이 될 때까지는요. 오히려 저는 매수가 권역 내지는 소폭 수익에서 매도를 해두시고 다시 한번 저가 매수를 노릴 수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어떤 전략을 좀 가지고 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게시판에 LG노텍하고 하나케미칼 두 종목 봐드렸습니다. 아쉽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내일도 많이 찾아주세요. 게시판 종목들 내일 오늘 못해드린 종목들 많이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일단 저희가 금리 동결보다는 차라리 올려버리는 게 더 나은 시나리오가 아닐까 했는데 계속 어쨌든 동결이 되면서 금리는 신경 쓰면서 가야 되는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코스피와 코스닥을 항상 나눠서 전략을 주셨는데 코스피 가치주에 비중 많이 두셨잖아요. 네네. 현재 구간에서 전략도 어떠실까요? 네,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 자체를 뭐 일주일 매매 전략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혹은 내일 전략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처럼 변동성이 크고 좀 혼란스러운 시장에서는 저는 좀 보장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크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말해서 잠깐 올라가는 주식이 탄력적일 수 있지만 그것이 반등이라면은 반드시 팔고 나와야 되죠. 그 타이밍을 잠깐 놓쳐버리면 또 계좌가 좀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섹터, 즉 고퍼 성장주들, 추세가 꺾여 있는 고퍼 성장주들은 지금도 여전히 매도 관점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금리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 플로우로 갑니다. 기본적으로는 머니 무브로 가는 거고, 금리가 동결이 된다라면은 뭐 환율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지만, 과거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 이후에 달러화는 6개월 정도는 기본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선반영이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가 인상이 확정된다라면은 이머징 통화들도 안도성 반등이 나올 거고 상품도 반등이 나올 거고 그런 쪽을 반영하는 건 대형 가치주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10월 달을 앞두고 있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를 구상하면서 전략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가치주들이 훨씬 더 데미지에도 방어력이 강하고
이후에 턴어라운드의 모멘텀이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걸 싸게 사자는 전략을 계속 말씀드리고요. 추석을 앞두고는 일단 오히려 FOMC로 변동성 재료를 다시 시장에 남겨놔 버렸기 때문에 명절 앞두고 강세장이 아니면요 대체로 시황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망 심리가 강한 움직임으로 인해서 시세는 좀 재미가 없을 거다. 오늘 일단 출발 약했기 때문에 주 중반에 한번 단기 반등 나온다라면은 변동성에 좀 취약한 종목군들은 다시 한번 오히려 정리를 좀 하시는 기회로 활용하시고, 글로벌 변동성은 10월 초까지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해서는 지나친 속도감, 그러니까 속도라는 게 오늘 사가지고 일주일 안에 고수익을 기대하는 거랑 오늘 사서 한두 달 이상 가지고 가면서 느긋하게 보는 전략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아직은 그렇게 강하게 낼 시장이 아니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는 좀 중장기적 반등을 대비 내지는 예상하시면서 전략을 가셔가지고, 코스닥도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좀 낙폭 과대가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코스피는 4년짜리, 8년짜리 반등이기 때문에 좀 큰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꺾인 지 한 두세 달 정도 된 낙폭주들이 한 1, 2주 코스로 나오는 짧은 반등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반등 전략은 엄연히 좀 다르다라는 관점에서 좀 구분해서 대응을 여전히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같은 반등이라도 관점은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부분 포인트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등환 전문가와 함께 전략까지 세워드렸습니다. 오늘 중국장 많이 올랐네요. 여행주 급등하면서 상하이지수 3100선에 안착하면서 마감이 나왔고요. 주말에 밀렸습니다. 유럽 증시가 오늘 반등권에서 출발 나오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 서울 전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02-2118-3388로 전화 주시면 이 시간에 포트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